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제력, 그러한 경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이제 변할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간다라는 이런 노선, 짧게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더 길게 보면 1980년대 후반서부터 나왔던 이 모든 노선의 전제 조건을 이제 폐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진행됐던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평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도 좀 다뤄달라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중국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북한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제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인 성공 스토리 어디냐? 노스코리아. 북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북한에 대해서 실패한 경제, 그 다음에 망해가는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뭔가 상당히 놀라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에 대한 이제 대규모 군수물자 수출, 뭐 포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파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대가,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정상화된 물자 유입,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어쨌든 돈이 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전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북한의 변화 모습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은 야경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나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밝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에 정말 컴컴한 블랙홀처럼 컴컴한 북한, 그리고 그 위에 중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나라지만 밤에 우주에서 바라보면 평양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범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공간이 북한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북한은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밤에 조명이라든지 뭔가를 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변화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북한의 이제 평양에 있는 새로운 이제 화성거리죠. 새로운 이제 시가지들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보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치더라도 상당히 밝아진 것은 이제 분명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가지, 그리고 전면 벽면에 있는 이제 LED, 이러한 전광판 등등,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풍부한 전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선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토샵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성 분석에 따르면 분명히 밝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미국의 그 지구 관측 단체에서 평양의 밝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25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2019년에는 대동강 주변 지역, 아주 소수의 지역에만 밤에 뭔가 밝은 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훨씬 넓은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밝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조도의 어떤 밝기를 따져봐도 실제로 지속적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뭐 당연히 러시아로부터 이제 중유, 그러니까 이제 평양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중유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이것을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최소한도 평양에서의 어떤 전력난, 이런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더욱더 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핵, 경제, 이제 병진 노선의 이제 성공,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조명을 통한 이제 간접적인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평양을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서 평양의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평양, 최소한도 평양 기준이죠. 평양 기준에서는 뭐 스마트폰, 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우리나라의 택시가 아니고 평양의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사람이 이 평양의 순환공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안내원이 이제 호출을 하는데, 앱으로 이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택시처럼 기사분처럼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호출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에서는 이제 QR코드를 통한 이제 결제, 그리고 이제 인터넷 카페,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BMW, 아우디 매장, 이런 것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지난 2년 전부터 평양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가용 소유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이 승용차를 소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개인의 승용차 보유를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번호판이 노란색이면 개인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론 이제 중국 자동차죠. 많은 차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평양 시내의 교통 체증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진 그리고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일상화된 이제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이제 택가리를 해서 메이드 인 DPRK로 이제 해서 만들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50종류의 이상의 스마트폰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 북한 주장으로는 연간 50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월렛이죠. 그래서 뭐 흰눈 전자지갑, 삼ung 전자지갑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페이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점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제 복권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권은 북한의 화폐로는 살 수 없고 달러 기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한 장에 2달러를 지불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중에서 삼ung전자지갑이라고 하는 요 앱을 이용해서 복권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 판매 수량이 이제 99,999 그러니까 10만 개죠. 그러니까 10만 개가 몽땅 팔리면 20만 달러씩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이 되면 뭘 받느냐? 그러면 3만 9천 달러 상당의 승용차, 이거 현물로 줍니다. 근데 이제 이 왜 승용차를 주느냐? 2년 전에 이제 승용차 자가용을 허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면 돈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주들이 나서서 중국에서 승용차를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처음에 좀 팔리고 난 다음에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고떨이를 지금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은 2만 달러, 뭐 10,000달러, 5,000달러, 1,000달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만 장이 팔리면 20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20만 달러 중에서 이제 당첨금 지급액은 다 합하면 12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8만 달러씩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당첨되느냐에 대해서 추첨은 사실 비공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많이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일단은 많이 사야 이제 당첨이 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양 내에서도 잘 사는 동네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에서 주로 많이 산 사람들이 당첨이 되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 이것이 상당히 공정하게 추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 평양의 모습하고는 급하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파병 그리고 이제 무기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매년 한 수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이제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십억 달러 하면은 이제 큰 돈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돈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과의 교역량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많은 중국 업체들이 진출해가지고 각종 소비재,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상품들을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판매 경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도에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최고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보다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 보수적으로 봐도 연 4%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그리고 북한 쪽에서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내걸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북한 쪽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별로 보도가 없다가 둘째 날부터 이제 보도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방문,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서는 시 주석이 이제 북한의 관영 매체죠. 노동신문에 이제 사설을 기고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기고한 글들을 한번 보시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노동신문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사회주의 국가들은 말이 깁니다. 말이 길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현란한 수사들을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밑줄 친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호를 되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와 북한은 중국과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측의 전통 우위는 항상 견고하여 깰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끊임없이 생기와 활력을 발산할 것이다.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처음에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태도들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제 북한을 다시 끌어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6차례 회담을 가졌고 전략적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양측 관계 발전 청사진을 함께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따로 중국 따로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당과 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모두 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양당과 양국이 손을 맞잡아 각자의 당과 사업을 발전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강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국제정사의 변화를 겪은 양쪽의 전통 우위가 반드시 대대로 이어져서 만고장청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중국 서로가 이제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식으로 진짜 이제 동맹이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북한이 단순하게 중국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북한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서로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 공정, 정의, 전후 국제 질서를 손잡고 수호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북한을 높게 평가하고 새로운 이제 레벨로 북한에 대한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 대변혁과 복잡한 국제 정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양측은 자신의 일에 집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중국이 별도로 간섭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중국이 인정을 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 정, 군 각 부서와 각 계층 간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뭐 각종 제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인력 사람들, 조직 움직이는 것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그닥 원활치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와 같이 원활하게 서로 교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로가 자신의 국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중국이 별도로 토를 달지 않겠다라고 저는 인정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다자간 협력을 긴밀하게 해서 국제 공평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북한 노동신문에 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북한을 이제 국제 무대에 공식적으로 대위시키고 중국이 그 후견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밑줄 친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함께 수호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기존의 국제법을 떠나고 유엔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우리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이거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국주의 부활 요것은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비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 다극화,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공동 추진하고 4가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이용하며 인류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은 중국의 시 주석이 항상 이야기하는 하단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도, 서방 주도 질서를 대항하는 중국의 대항적인 이제 글로벌 질서죠. 요 개념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 신문에 사설을 기고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 자체는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고요. 지난 2019년 6월 달에 그 북중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도 이제 이러한 패턴이 있었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과거에 아주 친밀했던 관계, 그러니까 김일성 그리고 모택동 이 시절의 어떤 그러한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용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즉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존의 국제법적인 질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NPT 핵 확산 방지 조약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무력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점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이제 일단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50개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한 300개 정도와 더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이제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 고도화, 그러니까 이제 ICBM 사정거리 고도화, 장거리화, 그리고 이제 다탄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도의 수준이라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것이 없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이제 그러한 견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 주석의 어떤 이러한 사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 미국이 당장 마주 앉을 그럴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란, 뭐 쿠바 여러 나라들을 건드리고 두들겨 패고 하는 미국과 굳이 마주 앉아서 좋을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북한과 미국이 뭐 대화를 한다든지 마주 앉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 앉는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좋을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 일정 부분 중재 역할을 이제 맡아서 어떤 확고한 보장을 이제 받았을 때만 북한이 이제 나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핵화 이것은 테이블에서 내려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아니면 뭐 같이 테이블에 앉을 이러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을 패싱하는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마주 앉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보면 1990년대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햇빛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기억들이 되게 강렬합니다만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 중국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에너지 그리고 식량 그리고 뭐 필요한 물자들 이런 것들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자신들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 모두가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시적인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최소한 평양 그러니까 핵심 부에서는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후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제 무대의 복귀를 단계적으로 이제 시도할 가능성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사고치기 딱 좋은 존재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관점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게 분명해졌고 핵이라고 하는 무력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제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이제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북중러의 연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또 이런 모습들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일정 수준의 가까운 관계면 충분하지 중국을 필두로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력한 세력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미일 세 나라와 대립하는 이런 모습은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단지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강력함을 이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표방하는 그러한 계기로 점점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처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안정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던 그러한 북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중국은 썩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제력, 그러한 경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이제 변할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 협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간다라는 이런 노선, 짧게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더 길게 보면 1980년대 후반서부터 나왔던 이 모든 노선의 전제 조건을 이제 폐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북한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누구한테도 호응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포지션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상대가 달라졌으면 우리도 달라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따른 행동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재는 2026년입니다. 더 이상 2000년도, 2001년도, 2006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세상이 변했고 북한도 변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비공식적으로 반공식적으로 핵 보유와 관련돼 있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북한이 변했으니까 대한민국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